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비싸질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가 맞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우리 너무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엄격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비싸질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가 맞거든요. 우리 이제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 1단지 전체 이제 재건축 사업 중에서 이제 그 한강 라인 쪽으로 이제 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주 하셨어요, 혹시요? 네, 이주했어요. 5월 달에. 네, 혹시 지금 이주를 하시고 나서 기다리는데 불편함이 있으실까요? 불편하죠. 이제 넓은 네. 데서 살다가, 네, 이제 좁은 데로 돈을 대출을 안 해가지고, 네, 좁은 데서 한번 버텨보려고 이자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네. 세금이 많잖아요, 지금. 보유세 뭐 그런 재산세 그렇죠. 그게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이상 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감당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고생스럽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매도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지. 지금 몇 그래서 평 갖고 궁금해서. 계세요? 지금 32평 가지고 있어요. 32평이요? 네. 32평 갖고 계시면 아마 대지가 한 30평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지 지분이 많은 그런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네. 들어가는 돈 없이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2평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30평대도 받을 수 있고, 50평대를 받고 또 현금으로 또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 옵션들이. 이제 처음에는 59평을 60평을 주고 예. 이제 1억을 나머지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입주하면은. 네네. 근데 지금 조합장님이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네.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59평으로도 이제 평을 받았어요. 네. 네. 34평이 네. 34평, 25평을 받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입주해가지고 얼마나 또 그 부담을 드려야 될지 모든 조합원들이 걱정되거든요. 네. 걱정하고 있거든요. 부담이라고 한다면은 추가 분담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추가 분담금을 더 낸다는 둥, 뭐 한다는, 그냥 네. 이제 현재는 지금은 네. 그런 사실만 떠돌지, 네. 입주를 안 해봤잖아요. 재건축, 이제. 어머니, 우리 아파트 네. 있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나요? 지금 네. 이주를 다 했고 이제 아니, 이주는 다 하지 않고 지금 현재 80%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다 했고 예. 이제 내년에 다 이제 이주하고 멸실하게 되면 우리 이제 네. 지배 형태가 아닌 입주권 형태로 가져가게 돼요. 예. 근데 지금 어머니 상황은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는 집만 갖고 있었던 분들, 특히나 강남에 집만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데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시는데 오를 게 보이니까 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우리 아파트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되면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건 맞아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아리팍이라고 별명이 근데 있는. 제가 조금만요. 제가 네.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예. 반포 주공 3단지를 재건축을 했어요. 네. 예. 반포 재건축을 자이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막 이제 50억이 간다는 둥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막상 살고 11년을 살고 50평을 이제 팔려고 하니까 네. 18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거에 후유증이 있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네. 우리 지금 반포자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됐을 때만 해도요, 막 가격이 올라갈 때였어요. 지금하고 비슷하게. 지금하고 비슷한 정책을 썼던 때였거든요. 네. 예. 이제 같은 정책 기조 하에 굉장히 서울 집값이 올라갈 때 이제 이게 시작이 됐을 거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4인 가족 기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비싼 평형대,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가 40평대였어요.
네. 그러다가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한 20년 차이는 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50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20평대, 30평대 아파트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줬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거 50평을 파시고 지금 네. 뭐 여기 우리 반포, 구반포 이제 1단지로 네. 가셨잖아요. 네. 예, 가신 거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갖고 계셨던 집하고 재건축이 돼서 이제 그럴듯한 집이 됐을 때 가격 시세 차이, 그거 충분히 보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한 번 트라이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우리 지금 아파트도 재건축이 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를 하셨던 거는 맞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가 실제로 되면, 왜냐면은 내년이면 우리 일단은 공사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사 시작해서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근데 솔직히. 이게 이제 그 책자에는 착공 예정일이 그러니까 멸실이죠. 네. 23년 1월에서 5월 달 그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는 100% 이주하면은 21년에 한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달라져 갖고 지금 가만히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네. 5, 6년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한강변으로 해서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들 네. 시세를 보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아크로 맞아요. 리버파크만 봐도요. 네. 30평대가 지금 42억 실거래가 찍혔어요. 이게 호가가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크로 리버파크보다도 더 단지가 크고 그리고 네. 신축이라고 치면은 충분히 네.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쁜 아파트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아파트고 그렇죠. 예, 서울에서 대표하는 아파트가 될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께서 이거를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면 저는 팔고 나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얘를 팔고 나가서 이 근처에 있는 반포 좀 네. 준신축급으로 20평대만 가셔도 충분히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차익을 가지고 또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월세를 얻으신다면은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의 선택 사항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이거예요.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에 무슨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 때 요 시점을 조금 조심하라.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 아파트 뭐 오래 거주하셨어요? 예. 반포장에서 이사했다 보니까- 그러시면 10년 이상 거주하진 않으셨죠? 아니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이사해서 7년을 거주했네요. 보유 7년 거주 보유. 2014년도에 이사하셨어요? 예. 예, 그럼 7년이네요. 예. 7년 보유하시고 거주하셨어요? 예. 네. 그 어머니 우리 이 집이요. 네. 이제 착공 들어가잖아요. 네. 멸실돼서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네. 못 팔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알고 그리고 있어요. 어머니 요걸 아셔야 돼요.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집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이 있어요. 장기 네.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세금을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근데 때문에 10년 보유가 아니라서 그게 안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를 하셨으면 언제 어디든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맞아요.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착공 들어가기 전에 네. 착공 들어가기 전에 세무사 상담 받으셔야 돼요. 이거 세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무사들도 굉장히 꺼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한 분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한 두 분 정도는 찾아가셔서 네. 우리가 착공 들어가기 전에 팔았을 때 세금 어느 정도, 그리고 착공 들어간 다음에 네. 또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또 잠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3년 후에 팔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요. 나한테 현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올라주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네, 올라주는 건 당연해요. 올라주는 건 정말 당연한데
그 세금에 따라서 내가 착공 들어간 다음에 3년 뒤에 팔지, 그리고 착공 전에 그냥 팔아서 편하게 생활을 할지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전화 주신 거는 이제 말씀 중간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제 보유세를 내는 게 좀 부담스럽고 수입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넓은 데 살다가 지금 좀 좁은 데 가서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젊지 않다면 그냥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삶의 질을 높여서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우리 착공 들어가기 전에 세금,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입주권 형태로 됐을 때, 집이 아닌 형태로 됐을 때 양도세, 그 부분 따져 보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을 팔고 가셔도요, 반포에 우리 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포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뭐 8년에서 10년, 12년 정도의 그 정도의 준 신축 20평대 가시면 20억대로도 살 수 있거든요. 그것도 올라요. 네, 그거 안 오르지 않거든요. 그것도 오르니까 그거에 실거주 하시면서 나머지 차익분은 또 수익형 부동산 하셔서 월세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시는 걸로 좀 설계를 하시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저희 어머니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근데 네.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세금도 제가 어느 정도 다 알아봤거든요. 어떤 거를 삼년 알아보셨어요? 후- 세금이요? 예, 세무사님한테 예. 알아봤는데 네. 이제 대충 세무사님마다 다 다르더라고, 계산한 법이. 예, 이게 왜 이게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 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무사님 2분 이상 찾아가시고요. 그 중에서 조금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은 국토부에 질의하셔갖고 컨펌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